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매달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맹세코, 낭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명품 가방을 매주 산 것도 아니고 고급 호텔에서 매일 저녁을 먹은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월말만 되면 통장 잔고는 왜 항상 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카드값 명세서를 받아들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샀길래 이 금액이 나온 거지? 범인은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하게 돈을 쓴다고 믿습니다. 최저가를 검색하고 할인 쿠폰을 적용하고 포인트까지 적립하니까요. 하지만 행동경제학의 권위자 댄 에리얼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돈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비합리적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소개할 책 부의 감각은 우리가 돈을 쓸 때 뇌가 어떻게 마비되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지불의 고통을 마취시키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현금 5만 원권을 지갑에서 꺼내서 계산원에게 건넬 때의 기분을 떠올려 보세요. 무언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찝찝함, 그것이 바로 지불의 고통입니다. 우리 뇌는 돈을 쓸 때 실제로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한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 천재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그리고 삼성페이, 애플페이 같은 간편 결제죠. 카드를 긁는 순간 혹은 스마트폰을 갖다 대는 순간 우리는 돈이 나간다는 느낌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띠링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물건을 얻었다는 쾌감만 남죠. 돈은 한 달 뒤에 미래의 내가 갚을 테니까요.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소비와 지불의 타이밍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짜로 물건을 얻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이것은 카지노에서 현금 대신 플라스틱 칩을 사용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현금 다발을 베팅하라고 하면 손이 떨리지만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조각을 던지는 건 쉽거든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서 평소라면 절대 안 살 기념품을 펑펑 사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환전한 외화는 우리 뇌에서 진짜 돈이 아니라 부루마블 게임 머니처럼 인식되기 때문이죠. 익숙하지 않은 화폐일수록 지불의 고통은 줄어듭니다. 두 번째 함정은 상대성입니다. 우리는 물건의 절대적인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와 비교해서 판단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0,000원짜리 볼펜을 사러 갔는데 15분 거리에 있는 다른 문구점에서 5,000원에 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시겠습니까? 대부분 갑니다. 50%나 싸니까요. 5,000원을 아끼는 거죠. 자, 이번엔 상황을 바꿔보죠. 여러분이 200만 원짜리 정장을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15분 거리의 다른 매장에서 똑같은 정장을 199만 5천 원에 판다고 합니다. 역시 5,000원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15분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귀찮아, 그냥 여기서 사 라고 할 겁니다. 똑같은 5,000원인데 볼펜 살 때는 큰돈 같고 정장 살 때는 푼돈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상대성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바로 세일 가격표입니다. 정가 10만 원, 50% 할인해서 5만 원. 이 가격표를 보는 순간 우리 뇌는 5만 원을 쓰는 게 아니라 5만 원을 벌었다고 착각합니다. 애초에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합당한지 따져보지도 않고 할인율이라는 상대적 숫자에만 집착하는 것이죠. 아마존이나 쿠팡에서 정가 옆에 줄을 긋고 할인가를 크게 표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관 팝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몰 사이즈가 5,000원, 라지 사이즈가 6,000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시나요? 대부분 1,000원 차이면 당연히 라지 먹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몰 사이즈는 여러분이 라지 사이즈를 사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미끼입니다. 5,000원짜리가 없었다면 6,000원짜리 팝콘이 비싸게 느껴졌겠지만 비교 대상이 생기니 6,000원이 해자처럼 보이는 마법이죠. 이런 비교의 기준점이 되는 숫자를 닷, 즉 앵커라고 부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처음 발표할 때 화면에 거대하게 999달러를 띄워넣고 한참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으악, 비싸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잡스가 말합니다. 사실은 499달러입니다. 순간 장내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499달러도 결코 싼 가격이 아니지만 처음 해본 999달러라는 앵커 때문에 엄청나게 저렴해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심리적 회계입니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월급으로 받은 10,000원이나 길에서 주운 10,000원이나 연말정산 환급금 10,000원이나 똑같은 가치를 지닌 10,000원입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돈의 출처에 따라 다른 계좌에 넣어두고 관리합니다.
힘들게 야근해서 번 월급은 아까워서 벌벌 떨며 쓰지만 보너스나 용돈, 복권 당첨금 같은 공돈은 쉽게 써버립니다. 어차피 없던 돈이었잖아 라며 평소라면 절대 안 살 비싼 저녁을 먹거나 충동구매를 하죠. 사실 그 돈으로 빚을 갚거나 저축을 했다면 자산은 똑같이 늘어났을 텐데 말이죠. 기업들은 이 심리를 이용해 포인트, 마일리지, 캐시백이라는 이름의 가짜 돈을 우리에게 쥐어줍니다. 네 번째, 우리는 가치가 아니라 노력을 삽니다. 열쇠공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초보 열쇠공이 땀을 뻘뻘 흘리며 30분 만에 문을 따졌을 때 우리는 5만 원을 기꺼이 지불하고 고마워합니다. 팁까지 주기도 하죠. 그런데 기술이 늘어 1분 만에 문을 따주는 베테랑 열쇠공에게 5만 원을 주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겨우 1분이라고 5만 원이나 받아? 라면서요. 사실 1분 만에 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시간을 아껴주니 더 가치 있는 서비스인데도 말이죠. 우리는 결과물의 가치가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보고 돈을 지불하려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처럼 눈에 보이는 노력이 적은 것들에 돈 쓰는 것을 유독 아까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이성적이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 기회비용입니다. 우리는 돈을 쓸 때 이 돈으로 할 수 있었던 다른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4천만 원짜리 새 차를 살 때 우리는 가족 시트와 썬루프 옵션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차를 사는 대신 4천만 원으로 은퇴 자금을 붓거나 10년치 가족여행비를 마련하는 게 나을까? 라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딜러들은 절대 여러분에게 이 돈이면 다른 걸 뭘 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이 모델이 저 모델보다 얼마나 좋은지만 비교하게 만들죠. 소비의 순간,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다른 대안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회비용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의 욕망을 위해 미래의 행복을 헐값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댄 에리얼리는 뇌 착각을 깨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다시 지불의 고통을 되살리세요. 소비 통제가 안 되는 항목, 예를 들어 외식비나 쇼핑비만큼은 신용카드를 자르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만 사용해보세요. 돈이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소비는 줄어듭니다. 둘째, 가격표를 노동시간으로 번역하세요. 10만 원짜리 옷을 볼 때 10만 원 이내가 아니라 이걸 사려면 내가 꼬박 10시간을 일해야 하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사의 잔소리를 견디며 일한 10시간과 이 옷을 맞바꿀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놀랍게도 지갑이 닫힐 겁니다. 셋째, 미래의 나를 믿지 마세요. 이를 율리시스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신화 속 율리시스가 사이렌의 유혹을 이기려 몸을 돛대에 묶은 것처럼 강제 저축 시스템을 만드세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50%가 자동으로 적금 통장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게 만드는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려한 수식어에 속지 마세요. 장인의 숨결이 깃든 프리미엄, 오가닉 같은 단어들은 단지 가격을 올리기 위한 마케팅 용어일 뿐입니다. 와인 소믈리에들조차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비싼 와인과 싼 와인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포장을 걷어내고 제품의 본질만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돈 앞에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뇌가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지금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통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새어나가는 돈을 막는 부의 감각을 깨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이번 주말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긴다면 딱 3일만 기다려 보세요. 그때도 그 물건이 미치도록 사고 싶은지 아니면 그 돈으로 다른 걸 하는 게 나을지 말이죠. 그 3일의 멈춤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지 못하게 막으세요. 현명한 소비, 합리적인 저축으로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음악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며 종료.